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15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한다. 2.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획일적인 아니죠?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한다. 3. 장기적인 돌봄은 가족이 전담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 4.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한다. 축소하면 안 되겠죠? 강화한다. 사회적으로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사회보험은 축소하고 개인보험은 확충한다.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 이용한다. 병행 이용한다. 1번의 정답은 1번.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한다. (2번) 다음과 관련된 노년기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노년기 신체적 특성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노화. 두 번째, 면역 능력이 저하. 세 번째, 잔존 능력이 저하.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 마지막 5번째, 비가역적 진행. 5가지는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입니다. 1번, 기억 능력이 저하. 아니죠? 2번, 감각 기능이 저하. 아닙니다. 3번, 면역 능력이 저하. 2번째 특성이죠? 면역 능력이 저하. 맞습니다.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운동 능력이 증가. 아닙니다. 5번, 기초 대사율이 증가. 아니고요. 2번의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이 저하.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 원칙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립의 원칙. 두 번째, 참여의 원칙. 세 번째,
보호의 원칙. 보호의 원칙.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마지막 다섯 번째, 존엄의 원칙. 존엄의 원칙. 다섯 가지는 노인복지 원칙입니다. 1번, 참여의 원칙. 아니죠? 참여의 원칙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이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번, 독립의 원칙. 첫 번째 원칙이죠. 독립의 원칙. 맞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독립의 원칙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 통합의 원칙. 아닙니다. 4. 평생교육의 원칙. 아니고요. 5.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이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죠? 3번의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은 1.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맞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요양 등급을 1차 판정한다. 3. 국고 및 지방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다. 4. 서비스 신청 및 계약. 수급권자인 가입자죠. 수급권자. 가입자. 5.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장기요양 기관에서 합니다. 장기요양 기관. 장기요양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4번의 정답은 2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모니터링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모니터링 아니고요.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서비스 종료는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요양보호사 아닙니다. 대상자죠.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대상자 스스로 종료를 원할 때 혹은 타 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은 구두로 한다. 구두 아닙니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4.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필요하다.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은 기관 중심으로 한다. 기관 중심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5번의 정답은 4번. 서비스 이용 시 장기요양 인정서가 필요하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변경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2.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아닙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3.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아니죠?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5.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동료 요양보호사 아닙니다.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해결한다. 6번의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7번)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목적은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65세 미만인 자에게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 대상자들이 신체 기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1번. 노인 인식 개선 교육 아닙니다. 2번. 경제적 자립생활 지원 아니죠? 3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유도 아닙니다. 4번. 노인 프로그램 인증 및 평가 아니고요.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대상자들이 신체 기능 증진. 맞습니다. 7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의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8번. 시설에 대상자의 의견 수렴 건의함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대상자가 침해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신이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에는 시설 생활이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마련해야 한다. 질문에서 건의함 나와 있지요? 건의함.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아닙니다.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아니고요. 3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아니죠? 4번.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아닙니다. 5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신이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맞습니다. 8번의 정답은 5번.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9번) 다음 중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 학대의 유형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학대. 두 번째, 정서적 학대. 세 번째, 성적 학대. 네 번째, 경제적 학대. 다섯 번째, 방임. 여섯 번째, 자기방임. 일곱 번째, 유기. 7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1번. 집안 경조사에 노인이 참여하게 한다. 노인학대 아닙니다. 2번. 노인이 시설에 입소한 후에 가족이 시설에 자주 왕래한다. 노인학대 아니죠? 3. 노인이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네 번째죠? 네 번째, 경제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4번. 시설 입소 결정 과정에 노인이 의사를 반영한다. 노인학대 아니죠? 5번.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권을 노인이 행사하게 한다. 노인학대 아닙니다. 9번의 정답은 3번. 노인이 연금을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다.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청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가 대화할 때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몸을 밀착한다. 성희롱 대처 방안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정색하며 몸을 밀친다. 밀치면 안 되겠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2. 점잖지 못하다고 나무란다.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합니다. 3. 대응을 안 하고 다른 업무를 시작한다. 아닙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4.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다. 대상자의 배우자 아니죠? 5.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10번의 정답은 5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근로자 보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험급여에 일정 세금이 부과된다. 아닙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다. 떼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 부과가 면제되어 세금을 떼지 않는다. 2. 보험급여의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아닙니다.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3년 혹은 5년간 유효하다. 3. 보험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아니죠? 압류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다. 4.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맞습니다. 5. 산업재해로 요양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중단된다. 아닙니다. 장해급여는 지급된다. 산재로 요양 중에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부도,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는다. 11번의 정답은 4번.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2. 약소한 보상은 받아도 무방하다. 안됩니다.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 3.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 자녀의 욕구를 반영한다. 대상자 자녀 아니죠?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4.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아니죠? 개인적 선호에 따라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5. 타 직종과의 협력보다 업무의 신속성을 우선시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2번의 정답은 1번.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13번. 재가 대상자의 자녀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요청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고민해 본다며 대답을 회피한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2.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3. 물로 세척하여 재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안 되죠? 재사용하면 안 된다. 4. 다른 대상자의 마스크를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안 됩니다. 5.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고 답변한다. 대상자의 의견 아니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자신이 종교를 믿도록 권유하였다. 안 되죠? 대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좋은 방법이죠?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반드시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3.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다. 안 됩니다.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4. 별도의 서비스를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계약하였다. 안 되죠?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5. 대상자 부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겼다. 부재 중에 제공하면 안 되죠? 대상자를 방문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14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5번. 대상자의 배우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맞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한다. 2. 기관장과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한다. 상의할 필요 없지요?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3. 복지용구를 구매해주면 할인해준다고 말한다. 불법 행위를 하면 안 된다. 4. 1년이 지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안 되죠? 5. 장기요양 등급을 상향 조정해주겠다고 말한다. 안 됩니다.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해야 합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한다. 16번.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1. 주먹을 쥐면 팔과 어깨가 저림. 아닙니다. 2. 팔을 들고 내릴 때 팔꿈치에 통증이 있음. 아니고요. 3. 팔을 돌리면 어깨 통증이 있음. 아닙니다. 4.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맞습니다.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면 수근관 증후군이다. 정답은 4번이고요.
5. 팔을 펴고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이 저림. 아닙니다. 16번의 정답은 4번. 손목을 구부려 양쪽 손등을 맞대고 밀 때 손가락과 손바닥이 저림. 17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행동한 경우는 1.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했다. 손으로 하면 안 되죠? 손이 아닌 옷소매로. 손이 아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2.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맞습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몸 안에 있어도 면역 기전에 의해서 억제되어 있어 증상도 없고 건강한 상태이며 타인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3.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을 찬물로 세탁하였다. 찬물로 세탁하면 안 된다. 옴은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따라서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의 옷은 뜨거운 물로 10 내지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4. 임신한 요양보호사가 장갑을 끼고 수두 대상자를 돌보았다. 안됩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을 하지 않는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요양보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대상자를 돌보면 안 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7번의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잠복결핵 상태에서 손을 씻고 대상자를 돌보았다. 18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위궤양은 위벽이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위장병을 말합니다. 1.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먹게 하면 안 되죠?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훈연한 음식 등을 피한다. 2.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맞습니다.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위궤양을 악화시킨다. 따라서 금연하게 해야 합니다. 3.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안 되죠? 담배, 알코올, 녹차, 커피로 인한 위자극은 위궤양이 유발 요인이다. 4.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안 되죠? 검은색 대변을 보게 되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5.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안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다발성 위궤양을 유발하기 때문에 자주 복용하면 안된다. 18번의 정답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19번. 노인성 질병이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이 예후가 명확하다. 아닙니다. 질병이 예후가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노인성 질환은 원인이 불명확하다.
2. 급성 질병이 대부분이다. 아닙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 질병의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닙니다.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질병의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다. 드물다.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을 동반하기 쉽다. 5.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맞습니다. 노화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19번의 정답은 5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쉽다. (20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아닙니다.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쉽게 숨이 찬다. 2.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아니죠? 기침 반사가 저하되어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3.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아닙니다. 코 속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 흡입이 어렵다. 4.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맞습니다. 5.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아닙니다.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 감염 발생 위험이 높다. 20번의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16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